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를 오래 해서 시어머니와도 오래 막내하고 지냈습니다. 전 우리 부모님께 너무 사랑받고 자라서 애틋하고 철 없을 때 속도 많이 썩여서 꼭 효도해야지 라는 마인드이고 시아버님 일찍 가시고 홀 시어머니가 일하면서 혼자 아들들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라는 생각에 신랑에게도 늘 말했죠. 부모님 건강하실 때 더 많이 효도하자고 정말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는 미칠 것 같네요. 결혼 전 시어머니 수술하느라 입원을 하셨었죠. 아무래도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음료수 사들고 신랑, 그때 남자친구, 아무튼 남친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고 침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잠시 뻘쭘하게 서 있으니 따라오라시며 샴푸를 들고 거래섰습니다. 샤워실 들어가시더니 링거 때문에 팔이 불편해서 머리를 감지 못하였다고 감겨달라고 하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신랑이 개운하시냐고 물으니 응, 개운해. 내 아들 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라고 절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는데 결혼하고 보니 진심이셨습니다. 맞벌이 할 때 음식은 제가 하고 설거지는 신랑이 했습니다. 또 청소 빨래 및 정리 정도는 내가 하고 신랑이 화장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정리를 했죠. 전 무슨 체질인지 모르겠으나 손발이 물에 많이 닿으면 누룽지 앉은 것 마냥 튼 살이 생기면서 수포가 생기고 쩍쩍 갈라져 피랑 진물이 납니다. 장갑 끼고 설거지를 해도 그렇게 돼서 신랑이 가능하면 손에 물을 많이 묻히지 말라고 음식재료 씻는 것까지도 도와주죠. 하루는 시댁 식구들이 오셔서 식사를 했는데 눈치 없는 우리 신랑 평소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고는 너 집에서 내 아들 설거지 시키니? 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어머니께 우린 맞벌이라 집안을 나눠서 한다고 말했는데도 씩씩거리고 표정이 굳어가실 때까지 말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아침밥 사건도 있는데 신랑 아침밥 꼬박꼬박 차려줬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한숨 더 자고 싶다며 툴툴대며 그래도 먹어야 일한다고 차려 먹였습니다. 저는 안 먹지만 순전히 신랑 때문에 차렸습니다. 저녁엔 밥 2공기도 거뜬한 사람이 아침은 반에 반도 안 먹고 깨작거리더니 본인 생일에 5시부터 일어나서 생일 아침상 차린 나에게 고맙기는 정말 고마운데 앞으로 아침을 안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밥 안 먹고 자라서 먹고 가면 종일 속이 부대낀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아침밥 안 먹고 자라서 그게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평일 새벽 5시부터 생일상 차린 마누라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속상해서 따지긴 했으니 그때부터 직장 그만둔 지금까지도 아침밥 안 차리니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차 타고 올 때 너 애 아침밥 먹이니? 라고 물으시길 오빠가 차리지 말래서 안 차려요 했더니 또 난리가 나셨어요. 집에 있는 애가 신랑 밥도 안 해먹이냐면서요. 오빠가 아침밥 먹으면 종일 소화 안 되고 속 쓰리다며 차리지 말랬어요. 라고 다시 말했는데도 난리시더군요. 보다 못한 신랑이 엄마 내가 언제부터 아침 먹었다고 그래 그만 좀 해요 라고 한마디 하니 너 옛날엔 아침밥 먹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다가 급 조용해지시더니 저에게 요구르트에 과일을 넣고 갈아서 아침마다 먹이라고 하셨는데 요구르트가 신랑 혐오식품 1순위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침밥 대화 후 갑자기 저에게 교회 안 나가느냐며 말을 돌리시더군요. 종교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뜻 안 굽히실 거 아니까 그냥 웃어 넘기려는데 네가 교회 안 나가니까 얘가 안 나가는 거잖아. 네가 먼저 다녀. 라며 또 나무라시더군요. 신랑 군대 가기 전부터 10년 넘게 교회 안 나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또 내 탓인지 네네 거리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느끼셨는지 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애 때부터 둘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해서 재료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지금도 제가 저녁마다 요리 잘해주는 거 뻔히 아십니다. 신랑이 엄마 밥보다 제 음식이 더 맛있다고 말해서 삐치신 적도 있어요. 아침밥 안 챙겨주는 건 불만이고 저녁에 밥 잘 먹이는 것도 불만이신 듯해요. 야, 너희 둘 다 살 빼. 그 입에 붙으셨어요? 결혼하고 살이 많이 붙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신랑한테 땡서방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다녀보는 게 어떤가?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야, 어유 뱃살 봐. 야, 살 좀 빼. 라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소리치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건 우리뿐 아니라 아주버님 형님네도 똑같은 불만이실 듯해요.
큰조카 돌잔치 때 하객 많은 데서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야, 너 살 좀 빼. 넌 심각해. 라고 하시는데 옆에서 좀 놀랬습니다. 신랑이 어머님이랑 둘이 있을 때 말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좀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너희들 다 좀 빼긴 빼야 하잖아 라고 얼머무리면서 그냥 자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하나는 내가 키우던 아이고 하나는 신랑이 키우던 아이입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이 더 먹으면 애 낳기 힘들다고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시면서 개새끼들 좀 갖다 버리던지 하나만 키우든지 하라고 난립니다. 늘 말투가 문제시지만 윗줄에 개새끼들 좀 갖다 버리던지라는 말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신랑한테 어머님 한 번만 더 개 갖다 버리라 말씀하시면 사람으로 안 보일 것 같으니 당신 정리하라고 대놓고 말했는데 며칠 전에 또 그러시더군요. 새해 정초부터 또 애 나나 기르지 걔는 왜 기르냐 갖다 버리던지 누구 줘라 냄새나고 돈 많이 들게 뭐하러 개새끼를 키우냐 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엄마 애 안 낳는 한이 있어도 걔 안 버릴 거니까 걔 치우란 말씀 또 하시면 애 안 낳을 거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니 좀 놀라셨는지 말을 못하고 입을 벌리고 눈만 끔뻑이시더라고요. 서운하신지 괜히 나한테 와서 또 트집을 잡고 툴툴 대셔서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렸어요. 제일 문제인 돈 문제는 쓰려면 날밤 새야 할 정도로 많고 참고로 저희는 정말 조건 안 따지고 사랑 믿고 결혼할 사례로 친정 반대가 심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연봉이 제가 1.5배에서 2배였고 집, 전세, 혼수 제가 다 해왔습니다. 시댁에서 돈 10원도 안 해주셨어요. 바라지도 않았었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거 자리 잡느라 집에 2년간 생활비 못 주다가 작년부터 자리를 잡고 안정이 돼서 저한테 이제 좀 쉬라고 해줘서 퇴사를 했는데 신랑이 돈 좀 벌기 시작하니 아주버님이 손을 벌리고 어머님이 손을 벌리고 정작 우린 10만원짜리 적금도 못 넣을 지경입니다. 다시 취직해야 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어머니는 본인 아들 고생한다고 절절 매시면서도 아주버님네 계속 도와주라고 하고 저한텐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세요. 재작년 결혼 기념일 해외여행 가던 날 친정 부모님은 재밌게 놀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며 용돈 챙겨주시라는 거 괜찮다고 안 받았는데 시어머님 면세에서 가방 사다 달란 말만 하시더군요. 저때 당시엔 신랑이 회사 그만두고 제가 홀벌이를 할 때라 여유롭게 갔던 여행도 아니었기에 가방은 못 사드렸고 그쪽 기념품 적당히 사다 드리니 고맙단 말도 안 하시네요. 내건 뭐 사왔는지 구경하시더니 그중 몇 개 가져가시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지만 신랑이랑 짝으로 하는 쌍씩 사온 건데 그런 걸 하나씩 골라 가졌습니다. 신랑이 시켜서 받아오라 했으나 못 받아왔네요 결국. 주말에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장보러 코스트코에 갔는데 안에선 어머님께서 더 신나서 시식을 하는데 쫓아가시며 드셔놓고선 너네 너무 가소비하고 살찌는 것만 좋아한다고 그 사람 많던 데서 트집을 잡으셨는데 계산하고 보니 우리 것은 4개, 어머니 것은 13가지. 저희 친정아빠가 코스트코 가면 사다 달라는 간식이 본인 아들 지갑에서 계산되는 게 못마땅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부 싸우는 것의 80%가 시댁 더하기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신랑도 처음엔 엄마도 옛날 사람이라 막힌 부분이 있으니 네가 이해해라는 식으로 어머니 부당함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또 그 얘기냐며 기막고 안 들어서 많이 싸웠었는데 이젠 신랑이 봐도 본인 어머니 억지가 눈에 보이니 전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다 보니 아들 뺏겼다고 질투하셔서 저한테 더 툴툴 대시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을 봐도 적응하기 싫은 말투와 행동이 참 힘드네요. 진짜 솔직히 얼굴 볼 때마다 짜증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니 안 뺏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네요. 후기 1년 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글을 썼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 올가미 같다 힘내라 해주셔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결국 시어머니랑 연을 끊었습니다. 자잘하게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개에 대한 간섭을 끝까지 하시면서 저 몰래 개를 화장실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생일 선물 사드리면 트집을 잡으며 계속 바꾸기를 유도하시는 등 매번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연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남편과 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글쎄 결혼을 하겠다 하시며 저희 보고 결혼식 비용을 대라고 하시더군요. 참 염치 없지 않나요? 자식 결혼식에 부모도 비용을 안 대주는데 시어머니 재혼에 혼수해주는 자식도 있나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하였고 시어머니 할 말 못할 말 다 하며 결국 제 앞에서 거의 뒤로 풀어지시기 직전이셨죠. 그리고 저는 한 푼도 못 보탠다 하였으며 더불어 시어머니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에 올려봤네요. 이혼이라는 말. 어쨌든 그렇게 연락 안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들어보니 만나던 그분과도 헤어지셨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요새는 속 시끄러운 일이 없어서 잠은 잘 잡니다. 진짜 시댁 복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 같네요. 앞으로 시어머니랑은 쭉 연락 안 하고 살려고요. 아무튼 응원 모두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댓글. 집에 혼수에 다 해왔는데 할 말하고 사세요. 사랑으로 결혼해도 방해자가 있으면 유지하기 힘들어요. 제때 쳐내야 탈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0대 초반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혼자 사는 도저히 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조언을 얻고자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읽어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좋은 일로 글을 쓰려니 참 망설여집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고 4년 전 결혼을 하기까지 6개월이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불같은 연애를 했지만 결혼 전 갈등이 많았고 파혼 위기도 닥쳤지만 서로 사랑했기에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하지 않아 그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결혼 후 자수성가에 작년에 연봉 1억을 넘겼네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뭐든 다 되네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소위 말해 돈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뿌리고 다니는 돈이 월급 이외에 회사 법인카드 등등으로 소비하는 것이라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없느냐며 본인의 소비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모르는 SNS 친구들에게 상품권 영화표를 뿌리며 한심을 산다거나 본인의 인맥이 아닌 장소에서의 보여주기식의 계산을 하는 등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비단 이 문제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회생활주의 일부라고 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는 점입니다. 3살배기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과 놀아주는 아빠와의 시간보다는 딸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사주는 행위로 아빠의 도리를 다했다고 만족해합니다. 설날에만이긴 하지만 1년에 한 번 명품도 사줍니다.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면 그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잘 본다고 제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도 남편이 관리하며 결혼 1년까지만 해도 생활비 10,000원 나간 것까지 다 간섭을 했습니다. 돈에 대해 터치하는 게 싫어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집에 있기 심심하다며 만삭 직전까지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부로 생활하며 허튼 돈 쓴 적도 없고 돈 나가는 취미생활 한번 제대로 즐긴 적도 없습니다. 아이는 지금 한창 뛰어놀 때이며 아빠를 찾는데 그 흔한 놀이터에 데려가서 놀아준다든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아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자기 방이라는 것은 저희가 쉬는 때부터 다시 말해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이 잠자는 시간에도 휴대전화기를 놓지 않고 하며 거실에서 새벽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총각 시절부터 같이 자취한 결혼 안 한 남자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요. 이 동생은 남편이 자기 회사로 불러들여 직업도 옮기며 같은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핸드폰으로 모닝콜을 해주며 그 동생은 다른 지방 사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출근 때 픽업하며 퇴근도 발행해주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도가 지나치는데도 밤새도록 일 때문에 문자 연락한다고 합니다. 신혼 초기에 이 동생 때문에 많이 싸웠고 정도껏 연락했으면 한다고 몇 번이나 어필을 하면 그 동생이 저한테 피해준 거 있느냐며 너는 남자를 질투하느냐며 말다툼으로 이어져 남편이 제 핸드폰도 2번 부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일 핑계를 대며 이 동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여 제가 참고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결혼 후 여름 휴가를 2번 갔었는데 2번 모두 그 휴가 시에 이 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거나 뒤따라와 도착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싫어하니 저한테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가며 동행하며 어쩔 수 없이 휴가도 같이 보내고 제가 친정에 가 있을 때나 집에 없을 때는 항상 그 동생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증거를 발견해서 남편한테 말하면 잡아뗍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연락하는 사이이며
사소한 일에도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그 동생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격벌이를 하는 중인데 그 동생이랑 같이 동업하여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사업 때문에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그 동생 오피스텔도 마련해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그 동생만을 위한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동업자도 있으니 같이 쓰라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처자식은 며칠씩 안 봐도 되지만 그 동생은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는 사이입니다. 도대체 저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로 자기 시작하니 저절로 잠자리가 달랐고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에만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잠자리 정도였고요. 그렇게 4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너무나도 수치심이 들어 울며불며 말도 해보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으나 남편의 행동이 변한 것이 없는 걸 보니 저의 마음은 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이가 소원해졌고 서로에게 의무적인 것만 하게 되는 것 거칠의 부부, 쇼윈도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돈 이렇게 벌어다주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아빠는 없다고 합니다. 총각 때부터 자취했던 친한 동생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활을 함께하며 그로 인해 갓방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남편은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남들과의 대화에서도 돈 자랑이 전부입니다. 남들에겐 다 퍼줄 듯이 앞장서서 계산을 하니 돈 잘 버는 남편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정작 저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남편이 겉으로는 돈을 잘 쓰고 다니니 빚 좋은 개 살고입니다. 또 오지랖이 넓습니다. 가령 SNS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남편 마음에 들면 다 퍼줍니다. 그리고 심각한 핸드폰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는 쳐다도 안 봅니다. 핸드폰을 옵속에 품고 자는 정도이고요.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비밀번호 잠겨있어 보지도 못하고 남편이 어쩌다 보여주면 통화 목록, 문자 목록 수시로 깨끗하게 지우는 편이라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피가 마르고 힘들어 보이는 처음입니다.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하루하루 저의 자존심을 잃어갑니다. 육아도 혼자 하기에 벅찼고 그러다 보니 대화가 끊겼고 말을 툭툭 내뱉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외롭고 지친 저희 마음은 친정 부모님이나 언니, 동생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육아 또한 친정 부모님이나 언니, 동생이 바쁜 아빠 대신에 아이 외롭다고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놀아주며 봐주셨습니다. 남편은 친구도 만나러 나가지 않고 본인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 같다며 자기만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런 저의 모습이 싫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보통 부부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를 원했었죠. 남편은 외부 활동을 하길 바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모임이나 한 번 가면 문자가 5분에 한 통 또는 30분에 한 번씩 어디냐며 전화가 옵니다. 또 돈 쓰고 들어오면 트집을 잡습니다.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나 가족들의 생일 등에 꼭 선물을 챙기며 본인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주고 몇 달 뒤 저한테 타박을 하죠. 남편은 가정보다는 돈, 자신의 행복이 먼저라고 말하며 저와 아이만 없었더라면 고급스럽게 살았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결혼 또한 승진을 위한 남들 보여주기식이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다 남편에게 발로 차이고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졌는데 그 소식에 부모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혼을 할 것이면 합의를 보자고 시골에서 친정 부모님과 시어머니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남편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인사 애절이 없어 부모님께서 탐탁지 않아 하셔 제가 인사만은 제대로 하라고 시킬 정도였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남편의 따귀를 한 대 때리려고 하는 순간 남편은 아버지의 팔을 잡아맞고 아버지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벌게 걸린 액자를 집어던지고 아버지와 멱살을 잡고 몸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 돌도 안 된 딸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다 죽자며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협박을 했었죠.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씻기지 않는 상처가 가슴에 남아 이혼하려 했지만 남편은 이런 일은 절대 2번 다시 없을 것이라며 눈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저희 친정 식구들을 어렵게 정말 어렵게 그 일을 덮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날도 그 친한 동생이 밤 12시경 집 밑에 있는 걸 발견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손찌검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만삭일 때도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결혼 후 친정엄마 첫 생신을 제 손으로 차려드리고 싶어 집으로 가족 모두를 초대했는데 그것이 불만이었던지 시비가 되어 회를 찾아오는 도중 차 안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어하며 맞을 수만은 없어 같이 때리기는 하였는데 몸무게 50kg 나가는 힘이 90kg가량의 남편 힘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너무도 서로 울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웃으라며 행복한 모습 보이라고 강요를 하였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제 마음 깊숙이 못 박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 같아 안으로 숨기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건 후 남편의 태도는 잠시 변한 듯 보였으나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다시 원점이었죠. 저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육아 문제로 싸우고 친정에 머물던 도중 저희 어머니께만 문자로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와 자신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서류상의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했다며 본인 또한 자식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으로부터 별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선책이라기보다는 도피이기 때문이죠.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남편에게 이혼하지 않으려면 첫째, 아이에게 주말만이라도 다정한 아빠가 되고 둘째, 합방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게 어려운가 봅니다. 끝까지 따로 살면서 부부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합니다. 남편은 돈 번다는 핑계로 자정이 넘어야 집에 들어오고 잦은 출장이나 매일 있는 접대로 일찍 퇴근한 날 조차도 씻고 다시 나갑니다. 그나마 시간이 나는 주말조차도 이제는 겹벌이를 시작하여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일절 묻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한 달 전쯤 남편이 아이랑 보내준 여행 때 남편이 제주도에 여행가 있었던 사실조차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니 따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진짜 남편의 말처럼 따로 산다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별거는 이혼하기 위한 순서지 절대 개선책이 아니라 생각하기. 별거 할 바에야 이혼을 하자고 몇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핑계를 대며 거부하더니 며칠 전 남편은 진짜 포기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였고 아이를 양육할 경우 현재 사는 24평 아파트와 함께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보육원에 보낼 것이고 저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요. 남들 눈에 보기 좋게 저랑 좋게 헤어지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의 인성이나 사고방식, 가치관이 저와는 너무나도 달라 남은 제 인생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근 10년 동안 해왔던 일을 간두었고 제가 했던 일은 남편 포함 거래처들과 연결된 좁은 직업이라 그 분야에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결정적인 문제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상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가족들도 이혼을 찬성하는 처지에 서 있고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장을 찍고 싶지만 워낙 찰뚜찰미한 사람이고 모든 경제권을 남편이 들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합의 이혼을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이는 당연히 제가 데리고 키울 생각이고요. 제가 결혼 전까지 너무나 무난하게 성실히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막상 저에게 닥치니 미리 준비를 못한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똑똑하지 못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당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찰투찰미하고 생활 방식이 일정치가 않고 친한 동생 차와 남편 차를 반반 이용하기도 하고 심부름 센터를 이용해 딜을 캐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눈치가 빨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훅변만 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후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간단하게 결론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요.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이혼이었는데 너무 제가 모자라고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은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연히 PC로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남편은 그 동생과 남다른 사임을 알게 되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저희 증거를 만들어 주었네요.
또한 제가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가서 저의 친정집에 찾아가 소동을 부리고 저한테 폭력을 행사해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양육배뿐 아니라 위자료 등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남들 눈만 의식하던 그였게 주변에 다 연락해서 폭력적인 성향인 거 알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이혼하는 것도 다 알려줬죠. 아마 엄청 창피했을 거예요. 그 성격에. 진작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동안 바보처럼 못했는지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해서 눈물만 납니다. 하지만 좌절할 수도 없네요. 저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를 위해 힘내보겠습니다. 지금은 친정 도움을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도 열심히 넣고 있네요. 그 사람 소식을 평생 모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입니다. 추측인데요. 남편 게이 아님? 허례의식 있고 보여주기식 결혼에 남의 눈 격하게 의식하고 그냥 정독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댓글이 후기까지 남겨주신 글 다 봤네요. 결국 어떤 분의 말처럼 정말 충격적인 남편 정체네요. 남들 눈에 보여주기 위한 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라는데 역시나네요. 프리니님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